현재의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그래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책은 마음스파인데요. 멈추지만 다시 꿈부터 써봐로 엄청 유명하신 김수영 작가님의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와, 이 책 진짜 미쳤다. 이 책 너무 좋다. 제가 읽으면서 계속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막 감동을 했던 바로 그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한테 선물도 해줬어요.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고르기가 힘들긴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연초가 되면은 몸짱 되겠어, 다이어트 하겠어, 영어를 꼭 마스터하겠어 이렇게 야심찬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뭐 일주일도 안 가서 아니면 한 달도 채 못 되어서 그 처음에 다짐을 잊어버리고 점점 게을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한테 스스로 그러죠. 아, 나 너무 게을러. 아, 나 너무 의지가 부족해. 라고 이렇게 자책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라요. 도전의 의미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넉넉한 몸매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몸짱이 돼서 뭐 하겠어요? 먹는 즐거움이 운동하는 즐거움보다 큰데 영어 백날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외국 여행이나 출장 갈 계획도 외국인이랑 부딪힐 일도 없는데 이 말 진짜 맞지 않아요? 이 말 읽으면서 진짜 정말 엄청 공감했거든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 기사를 읽을 때요. 그냥 열심히 살았다 이런 거보다는 인생 바닥 칠 정도로 고통스러웠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노력했다 이런 스토리에 더 큰 환호의 박수를 보낸다고 해요. 맞아요, 그쵸? 뭔가 더 힘들었다고 하면 와 진짜 대단하다 하고서 더 감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성공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성공은커녕 조금의 변화도 이끌어내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니까 됐다? 우리는 이런 밋밋한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반대로 저 사람이 저토록 절절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럴만하네 이러면서 그냥 납득하고 수긍한다는 거예요. 무언가에 도전한다는 거는 뭔가 엄청난 의지와 노력을 필요로 한 거잖아요. 불안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현재의 편안함을 포기하면서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뭔가 그래야만 하는 강력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일을 해야만 하는 간절한 이유. 근데 김수영 작가님도 그러셨대요. 이 책의 원고를 쓸 때 그러셨대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 챕터씩 쓰자. 그러면 2달 내로 원고를 완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상상을 했는데 글이 생각처럼 잘 써지지 않았대요. 컴퓨터를 켜놓고 자꾸 딴짓하거나 혼자서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다른 책 보느라 몇 달이 흘러버렸대요. 글을 쓰려고 일부러 절에까지도 들어가서 끄적끄적 했는데 잡념이 계속되어서 자책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글 보면 되게 용기가 나지 않나요? 김수영 작가님도 이러셨대. 그쵸? 근데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1~2시간 달리기를 하고 오전 내내 글 쓰는 데만 집중한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고작 한 챕터 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것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게을러서 뭘 할 수 있겠어? 막 이러면서 김수영 작가님이 스스로 자책했다고. 그리고서 한 달 정도 원고에서 손을 뗀 채 무작정 게으르게 지냈다고 합니다. 평소 읽고 싶던 책도 실컷 읽고 사람들도 만나서 신나게 놀았대요. 그러던 중에 문득 내가 이 책을 왜 써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신문사의 칼럼 기고였으니까 내용을 추가해서
책을 내야지. 이런 막연한 이유였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일처럼 느껴졌고 거부감이 느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다 보니까 영감이 떠올랐고 내가 이 책을 왜 써야 하는지 그런 새로운 이유가 찾아왔다고 해요. 아이를 낳고 나면 내 삶의 우선순위와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질 텐데 그 전에 지난 12년간 내 삶과 마음의 주인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 끝에 깨달은 것들을 남겨놓고 싶다. 이런 마음이 찾아온 거죠. 애기가 네. 인생의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챕터를 잘 마무리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스스로도 원고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경험들을 반추하면서 수많은 메모를 적기 시작했고 집중해서 글을 잘 써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우리 엄마가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욱 좋은 책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엄마가 되니까 이 마음이 전해지네요. 엄마가 참 멋진 사람이었구나.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책 쓰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책을 쓰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스스로 내면에서 해야 할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해야 하는 일은 의미도 재미도 없게 느껴지지요.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사실 그것은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부모가 되고 싶은 부모의 욕심이 아닐까요? 부모가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클수록 아이의 공부에 집착하고 부모가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이 있으면 아이들이 돈 안 되는 직업을 꿈꿀 때 반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동기이지 자녀의 동기는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누군가 내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다들 하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나의 진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무작정 열심히 살라고 외쳐봤자 내면의 자아가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일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까지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을 때까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실컷 노세요. 네, 이렇게 전해주시네요. 결국에는 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 거예요. 해야 하는 이유, 해야 하는 나에 있어서 내 의미가 뭔지, 그 일을 해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 게 저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아이가 깼음에도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유튜브 영상을 찍는 게 약간 유산 같은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뭔가 의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촬영을 일단 이렇게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